세계의 시선이 다시 북한과 미국, 양 정상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전화 통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된 청신호가 될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에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통화가 이뤄지면 북미 간 한 라인이 개설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17일 일요일 날 통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워싱턴 시각으로는 새벽 한 5시 한 20분쯤 되겠죠. 일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에 이 통화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오전이나 뭐 2시쯤 평양 시간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통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네. 직접 통화라는 건 사실은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어와 영어이기 때문에 이른바 네. 통역을 필요해야 되니까 어떤 순차적 대화 방식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통해서 양 정상이 통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이거는 북한 비핵화 협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청신호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지난주 이미 우리나라 청와대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신호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네. 실제 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 높다.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전화번호 받았다라고 알려줬다라고 했는데 관련 기사가 오늘 또 나왔죠. 네. 샌더스 미 백악관하고 김여정 부부장을 양 정상회담 도중에 불러서 전화번호를 서로 알려줘라. 네. 이래서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 가지고 통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핫라인하는 거는 이제 안보 관련 장관들이 같이 듣고 통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유선 전화 방식으로 뭐 국제 전화 방식으로 일어나서 양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된다면 일단 여보세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날씨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장 관심사는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네. 후속 회담이 안 열리고 있죠.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열릴 것이다. 내주 열릴 것이다. 이번 주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미 정상 공동 보도문이 4개 항으로 이런데 사실은 좀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죠. 그럼 그분에 대해서 그 어떤 구체화시키는 일단 시작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후속회담을 만나자, 언제 그 후속회담을 시작하자 이런 방식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네. 이번 비핵화 회담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탑다운 방식이라서 양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은 어떤 강론에 들어가서는 양측의 고위급 실무자들이 회담에 임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언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핵화 후속 협상이라든지 이행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일단 구체적인 의제는 어떤 것들이 올라올까요? 그렇죠. 먼저 우선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양 정상이 그 후속 회담 일정을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북미 정상회담 공동보도문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고 북한은 고위급 관료가 나서서 이른 시일 내에 후속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주목해야 할 번은 그 성김이라든가 미국 측에서는 필리핀 대사죠. 그리고 북측에서는 외음성 부사인 최선희 부상이 9번을 만났습니다. 참고로 판문점에서 6번을 만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까지 3번을 만나서 총 9번을 만났는데 사실 양측이 만족할 만한 완벽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서 네. 그런 근거 이유 때문에 정상회담 공동보도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나온 배경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양측이 첨예하게 갈리는 게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할 테니까 우리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의 2개의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걸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되겠죠. 가장 초기 단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작년 3.18 혁명이라고 북한 세계하는데 이제 백두 엔진이라 그래서 70 내지 80톤 포수의 힘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ICBM급의 물 만들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발사장이 시험 테스트장이 있었는데 이걸 네. 없애고 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네. 앞서 뭐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다. 사실 다소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북한이 정상회담 그 다음 날 밝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한테 먼저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형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이 어떤 비핵화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자 이런 내가 먼저 했냐 누가 먼저 했냐 이 부분은 지금 논외로 치고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종전선언 추진을 할 것이냐. 네. 가장 비핵화를 위한 기초 단계에서는 어떤 군사기술적인 면에서는 영변의 핵시설 단지를 가동 중단해야 되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찰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추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초기 단계의 비핵화를 위해서 양측이 뭔가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내놨느냐라고 했으면은 한미훈련 중단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니까 북한 너희들도 선물을 내놔라. 그 선물이 북한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 군사과학자들은 이견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동식 발사가 더 위협적인 요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초기 단계지만은 그러한 형태의 두 가지가 막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양 정상이 또 전화로 그런 걸 합의를 한다라고 했고 실무지들한테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 발 더 나아간다. 비핵화를 위한 단계로 한 발짝 성큰 걸음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추후 진행 과정을 저희가 좀 차분하게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문제를 조만간에 입장 발표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할까요? 아무래도 이르면은 예상컨대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북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한미 당국 차원에서는 조율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로로 보면은. 통화 이후에 그렇죠. 그 후에 어떤 구체적인 이행 조치, 후속 조치로 먼저 발표를 할 것이다. 가능성이 예. 큽니다. 이걸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과거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9번이 있었습니다. 9번이 네. 있었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이행 조치를 하면은 어떤 한미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를 내놨죠. 그 비근한 예가 1992년도에 당시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한 해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1991년 10월에 남북 간 비핵화 관련 공동성명을 선언한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이 이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다시 반복이 됐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번에는 북한의 어떤 진정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한미가 이 훈련을 중단하는 왜 훈련 중단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요. 훈련 중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수능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군의 존재 이유는 유사시에 전쟁에 대비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영어로 드릴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의 공정성으로 해서 특정 보직을 맡으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훈련을 2, 3년 동안 하나도 안 한다. 그럼 공백이 되겠죠. 훈련하는 방식도 이렇게 좀 약화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과 미국이 훈련 중단을 한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북한으로 하여금 반대급부의 카드를 내놔라. 진정성 있게 비핵화에 임해라. 이런 신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를 양보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북한으로부터 약속을 뭔가 받은 게 있을 거라는 시각도 네.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떤 약속들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4가지 항의 북미 정상회담 내용이 보면 다소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후속 회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후속 이른바 이면 합의라 그랬죠. 네.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굳이 그것이 문서 형태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의 발언을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예. 크고 여러 가지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뱉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하나가 일단은 어떤 세 가지 지금 한미훈련 중단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지는 크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당장 8월에 하는 을지 포커스 그 UFG 훈련이라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네. 훈련, 그다음에 봄에 하는 키 리저브 훈련, 그다음에 포 이글이라 그래서 독수리 훈련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로선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그 방어적 훈련인데 북한이 사실 이 훈련을 할 때마다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훈련을 일시 중단한다. 북한으로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 정도에 대해서 한미가 발표할 때는 북한 나름대로 어떤 제안을 어떤 안을 구체적인 한국과 미국에 줘야 되겠죠. 그 선물 형태로. 그러니까 네. 그거에 만족할 만한 선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미 정상 간 그만큼 쉽게 말해서 후속 어떤 보이지 않는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면 합의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 정치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좋은 효과를 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면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핵화의 청신호가 켜졌을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